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총선 대승한 거 축하한다고 하면서 막 친필 사인 보내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빈말이 아닙니다. 어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브리핑을 하는데요. 이제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가 몇 프로보다 낮고 막 이렇게 나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우스 코리아가 딱 나왔거든요. 사우스 코리아가 딱 나왔더니 딱 갑자기 말을 멈추고 지금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총선을 치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당이 지금 대승을 했다면서 정말 너무 축하한다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코로나 브리핑을 하다가 말을 끊고서는 그 한국 총선을 얘기합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만 했다 하면은 진짜 미국의 전문가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의사들이 나와서 진짜 욕을 쌍욕을 하고 주지사들도 쌍욕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트럼프는 이제 그 주지사들의 권한에 따라서 열고 싶으면은 천천히 열어라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뭐 미시간이나 이런 주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급진 세력들이 나와서 이제 막 총 들고 빨리 열으라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극단적인 시위를 하는 거죠. 한국의 태극기 그런 사람들인 거지. 근데 이제 확진자가 많은 주,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지하는 그런 뭐 뉴욕주라든가 이런 주의 주지사들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제 트럼프랑 지금 대항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되게 또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 이제 사망자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거의 한 4만 명에 육박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때리기를 나섰어요. 중국이 지금 사망자가 믿을 수 있는 숫자냐고. 중국은 지금 정확하게 이 숫자를 숙이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이 우한 바이러스를 제대로 막았다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중국이 제대로 막지 못해서 이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으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중국이 져야 된다. 중국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중국 탓을 해요. 진짜 엉망진창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걸 락다운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집안에 지금 한 달 동안 넘게 이렇게 갇혀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한국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열 거는 열면서 어떤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폐쇄하고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CNN에서 한국이 지금 이제 자가 추적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든가 전화라든가 구글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어떤 집단에 있었는지를 시간별로 체크하는 그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이런 어떤 자가 추적 시스템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은 사실 미국도 천천히 문을 열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진짜 이 한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있어서는 진짜 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그 새로운 길들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한 그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사회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전화번호나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그 자기의 어떤 그 이동 경로를 그 제3자나 그때 공개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딱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처럼 다 보여줘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그런 나라는 아닌 거예요.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 반감?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야만 사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락다운이나 셧다운을 좀 풀 수 있는 해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CNN이 한국을 좋은 예로 들어준 거는 정말 보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이렇게 팽팽하게 당겼던 활이 이렇게 확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확실히 총선이 끝나나 봅니다. 네, 근데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그 핑크당이 지금 국가재난지원금을 70%만 주자면서 말을 또 바꿨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기로 했다고 했잖아. 선거 끝나면 말을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각 사람들 계좌에다가 1200불씩 쫙 쏴줬거든요, 현찰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 재난에 있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빨리 해결을 해요. 이거는 이게 사실 미국의 어떤 양당이 참 좋은 부분이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끝까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분위기는 아마 21대에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협치를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극우 유튜버들도 뭐 부정선거 제시하고 있고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뽑아주는 어떤 강남이나 이 대구 PK가 있는 이상은 얘네는 변할 수가 없어요. 얘네가 변하는 시점은요. 강남이 얘네들에서 돌아서고 TK가 얘네들한테 돌아섰을 때 진정 이 당은 변할 수 있거나 이 당은 아마 그때쯤은 소모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김종배의 그 천기누설을 보면서 정말 그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좋은 점을 지적한 게 뭐냐면 열린우리당이 대승했을 때도 그렇고 그 민주당이 지금 총선하고 대선에서 이겼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총선에서 지금 대승을 했을 때 똑같은 말을 한다. 협치를 하자고 한다. 이 협치는 일종의 트릭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장 깔기라는 거죠. 협치를 딱 이렇게 국민들 앞에 딱 던져놓고서는 그 협치는 야당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너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만약에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니네가 마음대로 법안을 처리한다? 그럼 이건 전체주의야. 이거는 좌파 독자 하면서 이미 그걸로 가기 위한 일종의 덫이라고 하는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열린민주당도 딱 21대 개혁과제를 딱 국민 앞에 선명하게 제시해야 돼요. 열린민주당은 이미 언론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했죠. 딱 정확하게 이거 하겠다라고 딱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 열린우리당에서 계속 그런 어떤 진보나 이렇게 온건파들이 여과없이 여론전을 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끝내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지지율이 추락하고 그 노무현 정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딱 플랜을 주고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는 최대한 정제하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정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론이 시끄러워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힘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힘을 잃는 동안에 쟤네들은 뭐를 하냐. 뉴라이트고 핑크당이고 교회고 조중동이고 다 합쳐서 힘을 모아서 반격을 한다라는 거지. 그 반격할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힘을 모을 시간을. 그 전에 빨리 속전속결로 딱딱딱딱 조용히 끝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21대 국회라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내년부터는 대선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빨리 시급한 적폐청산의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시간이 없어요. 올해나 내년 초까지. 내년 한 3월부터는 이제 완전 대선 모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최대한 어그로를 끌 거란 말이죠. 거기에 지금 민주당이 낚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낚이게 되면은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똑같이 밟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지지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앞으로도 경제는 사실 좋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잡게 되면은 사실 그 얘네들 외통수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노련한 그 국회의원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대표나 그 원내대표, 이 최고위원들을 어떻게 뽑을지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 박용진이나 막 이런 사람들, 헛소리 막 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뭐 김홍걸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쳐내면서 그 워딩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그 민주당이 되게 세련된 어떤 그 국회 운영이 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저께 그 대들기 보는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이번 총선에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 붙은 사람들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총선의 그 승리와 패인의 그 원인들을 이렇게 잘 그 기자들의 시선에서 짚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 정현욱 기자가 지적한 게 뭐냐. 자기는 오로지 한 것만 맞다라는 거예요. 배현진. 기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인이라면 배현진 같은 애가 국회의원 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MBC 그 직원들이 그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쫓겨나고 검찰한테 수사받으면서 그들이 저항해서 노조하고 파업을 하는 그 상황일 때 그들을 완전히 비웃으면서 배신하면서 딱 주말 앵커 자리 잡고 거기서 꿀을 빨다가 딱 정권이 바뀌고 지가 불리하니까 이 정권한테 언론인들한테 핍박받은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핑크당에 입당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자리를 얻은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기자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태용호죠, 뭐. 사실 태용호는 정말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21대 국회에서 구설이 굉장히 많을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실은 그냥 상징적으로 비례대표로 넣은 것도 아니고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딱 꽂아놨거든. 근데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저 사람을 왜 강남답에다 꽂았지? 어떤 공헌을 했을게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이 저쪽에 그 핑크당한테 줬길래 공헌을 했길래 강남답에다 꽂았지? 전 그런 의문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온 지 4년밖에 안 되고 지금 4년에 모은 돈이 18억인데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까지 하면 20억이 넘고요.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하면은 이건 셀 수가 없어요. 자식들도 다 현찰 막 1억 얼마씩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직계가족이나 친척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북한에서 숙청을 당했는지,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남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뽑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경환 기자가 그 트위터에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강남 주민들의 태구민에 대한 선택은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결핍을 의미한다. 자기 동네가 강남 내미안이나 강남 자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듯한 사람들에게 인본주의의 냄새가 묻어나나? 내가 원하는 자본주의는 좀 더 고상한 자본주의다. 그게 허위의식이든 아니든 스스로 그런 고상한 자본주의를 믿는다면 그런 천박한 선택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최소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문화화된 허위의식이든 그것이 문화화된 허위의식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중산층이나 이렇게 이 자본가 그룹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 되게 허위의식에 가득 찼다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그 공화당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죠. 특히 트럼프가 얼마나 비웃어요. 아카데미에서 그 기생충이 상을 받았을 때도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비웃었거든. 저거는 좌파들의 저거 허위의식에 쩌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이런 그 강남이나 이 대구나 이런 사람들이 묻지마 투표를 이 핑크당한테 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개그에 반하는 투표를 하고 정말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할 때 사실 대한민국의 이 국회는 정상화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정상화될 수 있어요, 사실. 미국만 해도 가장 잘 사는 주, 가장 학력이 높은 10개 주의 9개 주가 민주당 지지자예요.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주의 하위 9개 주가요. 공화당 지지자예요. 계급에 반하는 투표,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적어도 이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내가 내 한 표를 민주당에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복지정책도 그게 다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4만 명 이상이 차명진을 뽑았잖아요. 30% 넘는 사람들이 차명진을 뽑았어요, 여러분. 그 부천에서. 놀랍죠? 그러니까 묻지마 투표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막말을 하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죄를 져도 뽑아주는 그 묻지마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저 당은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정말 저 당이 제대로 나아지려면요. 저 당을 강남이 혹은 대구 PK가 저 당을 외면해야만 저 당은 제대로 나아질 수 있어요. 네, 저는 하여튼 21대 국회에 그 민주당이 정말 그 훌륭하게 잘 운영해내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